이때 좀 눈치껏 도와주고. 도와주고 그다음에 좀 힘든 것 같으면 와서 좀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눈치 없이 뭐 이렇게 거실에 들어 누워만 있다. 아니면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이거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김의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대부분 분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연휴가 누군가에게는 또 고통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시기쯤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잖아요. 네, 변호사님, 명절이 지나면 이혼 문의가 증가한다면서요? 아니면 뭐, 이 기간이 변호사님들에게는 대목이라면서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놀랍게도 통계적으로도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지나면 이혼이 증가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저희가 체감하기로도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 상담이 조금은 증가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변호사님, 그럼 명절 이혼 사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그러니까 시가, 처가와의 갈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이라고 부르는 이제 부모님, 양가 부모님과의 갈등이 아무래도 대표적이죠. 명절이면 이제 자식된 도리로 우리가 이제 양쪽 본가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쟁점이 이제 언제 방문할 것이냐. 명절 전날, 명절 당일 전날에 갈 것이냐, 당일에 갈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뭐 시댁 먼저 갔다면 그러면은 명절 당일 오후에 친정을 갈 것이냐, 다음날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하다가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가에 방문을 했다고 치면 시부모님 아니면 장인 장모님 이제 마주쳐야 될 텐데 평소에 좀 사이가 안 좋고 어려운 사이인 경우에는 그냥 마주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거에도 상처를 받고 갈등을 겪고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도 당연히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네.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를 840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규정을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이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사소한 어떤 발언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런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요. 행동이나 발언의 정도가 좀 지나쳐서 또 형법상 폭행, 협박, 모욕 이 정도의 경우에 해당해서 당사자가 그걸 참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혹한 정도일 때 재판상 이유로 인정이 됩니다. 네, 뭐 또 명절 이혼을 부르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제 가사분담 문제가 있을 텐데요. 사실 가사분담 문제는 맞벌이 부부라던가 아니면 아이를 같이 키우는 부부들에게는 흔히 발생하는 이제 이혼 사유 중 하나죠. 그런데 이러한 게 명절에는 더욱더 그 갈등이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명절에는 분담해야 되는 가사의 양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일단 뭐 제사를 지내는 집이 있으면 제사 음식을 차려야 되고 친척들이 집에 모이게 되면 그분들 올 때마다 음식을 차리고 치우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육체적 전신적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갑자기 뻥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례를 꼭 지내지 않더라도 일단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숟가락 하나 놓고 차리고 치우고 하는 것도 일이고 다 먹고 나면 설거지 해야죠. 그렇죠. 과일 내야죠. 그래서 네, 자체로 너무나 가사노동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때 좀 눈치껏 도와주고 그다음에 좀 힘든 것 같으면 와서 좀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눈치 없이 뭐 이렇게 거실에 들어 누워만 있다. 아니면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이거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평소에도 가사일 잘 안 도와주고 손가락 까딱 안 하더니 네가 이제 명절에도 이러는구나 하면서 이제 폭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좀 이제 현실적인 문제기는 한데요. 요즘에 아무래도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절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에게 선물이라던가 용돈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 우리 집은 얼마 주고 너희 집은 얼마 주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 뭐 양가에 똑같이 많이 해드리면 너무 좋은데 그러한 사정이 안 되고 그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가 올해 주식이랑 비트코인에 음, 그 얼마 그쵸. 날리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양가에 떳떳하게 용돈도 많이 드릴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상처를 끄집어내게 된다던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다툼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그 명절 연휴 며칠간에 갑자기 그 평화로웠던 가정에 없던 이혼 사유가 이렇게 갑자기 생겨나고 이제 이런 건 아니죠. 근데 다만 평소에 이제 부부간에 있던 그런 갈등의 씨앗들이 어떤 명절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치면서 이제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경우는 뭐 이혼을 이미 결심을 했는데 아이 문제도 있고 뭐 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혼을 하게 되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해서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명절에 집에 갔는데 엄마가 얼굴이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일 있냐 뭐 뿅 서방이 널 힘들게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혼에 대한 고민이 이제 확신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했던 사건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이혼 결심하더라도 이제 자식 생각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이제 또 부모님 생각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거 말씀드리나, 얼마나 실망하실까, 놀라실까 이런 생각하면 사실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래서 또 이혼을 참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처가에 가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살짝 얘기를 꺼냈더니 엄마 더 격분하시면서 너 그런 사유를 어떻게 참고 사냐? 당장 이혼해? 이거죠. 이혼해라. 만약에 너 애들 때문에 음. 고민돼서 그러는 거면은 엄마 도와줄게. 예를 들어 그렇게 힘이 되어 주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명절 지나고 어머님이랑 같이 네. 이혼 상담을 오신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뭐 명절 이후에 이혼이 증가한다. 뭐 명절 이혼 사유 이런 게 뭐 이유 없는 근거 없는 속설만은 아니네요. 네. 명절을 계기로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이혼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유들로 많구나라는 거를 오늘 이제 컨텐츠 보시면서 아마 이제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만 이런 게 아니고 명절 자체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문제, 또 뭐 가족 간의 인사를 드려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그 마음을 차분하게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이혼하시는 문제는 인생 일대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화가 나시는 일이 있더라도 좀 차분하게 숙고하시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다가 내가 평생 이런 명절을 반복해서 겪을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혼을 진행하시는 게 사실 맞으시고요.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혼은 굉장히 전략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명절 이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김의 변호였습니다. 또 만나요.